또 시작이네. 내 숨구멍 좀 막지 마. 또 의심이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또 시작이네. 내 숨구멍 좀 막지 마. 또 의심이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지갑에서 내가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불륜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여자를 위해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그 질문의 끝에서 저는 전혀 다른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내가 붙잡아 주는데 내 인생은 누가 붙잡아 주지? 새벽 5시 30분, 유나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남편 도연의 약 케이스가 놓여 있고 유나는 습관처럼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오늘은 도시락을 싸지 않기로 했다. 처음으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싸고 싶지 않았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도연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유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거실 소파에는 어제 챙겨둔 어르신 약 봉투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유나는 동행센터에서 일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 약 챙김, 말벗이 주된 업무였다. 남들은 힘들겠다고 했지만 유나는 그 일이 좋았다. 적어도 그곳에선 유나가 필요했다.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 불렸고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사람이었다. 집에선 그냥 엄마이거나 여보였다.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다. 유나는 약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거울을 봤다. 56살.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유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대답은 없었다. 유나는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저녁 6시 40분,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마자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다. 헤어 에센스였다. 달콤하고 인공적인 냄새. 유나는 거실로 들어서며 도연을 봤다. 도연은 새 셔츠를 입고 있었다. 유나가 사준 적 없는 셔츠였다. 소매 끝에 붙은 택도 떼지 않았다. 도연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고 손에는 향이 강한 헤어 에센스 통이 들려 있었다.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저거 새 거야? 도연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응, 백화점에서 샀어. 유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잔소리가 되어 돌아올 거였다. 지난 30년간 유나가 배운 건 입 다무는 게 평화라는 것이었다. 유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저녁 안 먹어. 약속 있어. 유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뒤돌아봤다. 누구랑? 도연은 현관으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회사 사람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다. 유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저녁은 차리지 않았다. 먹고 싶지 않았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다. 새 셔츠, 헤어, 에센스, 회사 사람들. 유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뭔가 달라졌어. 그러나 확신은 없었다. 아직은. 다음 날 오전 11시 유나는 동행센터 사무실에서 어르신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 민지였다. 유나는 전화를 받았다. 응, 민지야. 민지의 목소리는 급했다. 엄마, 지금 시간 돼? 유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응, 왜? 민지가 말했다. 카드 명세서 좀 봐. 아빠 카드. 유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데?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자동이체가 세 줄이야. 우리 집에 없던 항목이야. 유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카드사 앱을 열었다. 명세서가 떴다. 유나는 숫자를 하나씩 훑었다. 그리고 멈췄다. 라겸 컨설팅 월 80만 원. 프리미엄 케어 월 65만 원. 차량 관리 서비스 월 190만 원. 유나는 숨을 멈췄다.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엄마, 이거 뭐야?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민지가 다시 물었다. 엄마가 동의한 거야? 유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나 몰라. 유나는 전화를 끊고 명세서를 다시 봤다. 라겸 컨설팅. 이름이 낯설었다. 유나는 검색창에 입력했다. 결과는 없었다. 프리미엄 케어. 역시 나오지 않았다. 차량 관리 서비스. 유나는 손을 멈췄다. 도연은 차가 없었다. 8년 전에 팔았다. 그렇다면 누구 차를 관리하는 거였나?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오해겠지. 유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가슴은 서늘했다. 그날 밤 10시 50분, 도연은 늦게 들어왔다.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며 아직 안 잤어? 라고 물었다. 유나는 대답 대신 카드 명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명세서를 봤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거 회사 관련이야. 유나는 천천히 물었다. 라겸 컨설팅이 뭔데? 도연은 냉장고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재무 상담 받는 거야. 노후 준비하라고 회사에서 연결해줬어.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프리미엄 케어는? 도연은 물을 따르며 말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 유나는 한 번 더 물었다. 차량 관리 서비스는? 도연은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법인 차 관리하는 거야. 왜 이렇게 캐물어?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물으면 싸움이 될 거였다. 유나는 명세서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유나는 침대에 앉아 명세서를 다시 봤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월 335만 원. 1년이면 4천만 원이 넘었다. 유나는 명세서를 접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천장을 봤다. 오해일까? 유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유나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다. 숫자가 먼저 비명을 질렀다. 사흘 뒤 오후 3시, 유나는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연의 코트를 옷걸이에 걸다가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다. 유나는 손을 넣어 꺼냈다. 시계 보증서였다. 유나는 보증서를 펼쳤다. 브랜드는 오메가. 구입 날짜는 사흘 전. 구입처는 동네에서 제일 비싼 편집숍이었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도연은 시계를 차지 않았다. 손목 시계를 싫어했다. 결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계를 산 적이 없었다. 유나는 보증서를 내려놓으려다 멈췄다.
보증서 아래 또 다른 종이가 접혀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명함이었다. 흰색 바탕에 금색 글씨. 최락염 재무코치 당신의 남은 시간을 설계해 드립니다. 유나는 명함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손으로 쓴 짧은 문장이 있었다. 도연 오빠, 오늘은 내가 웃게 해줄게요. 유나는 명함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오빠. 유나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도연은 누구에게도 오빠라 불리지 않았다. 회사에선 부장님이었고, 집에선 아빠였고, 유나에겐 그냥 여보였다. 그런데 누군가 도연을 오빠라 불렀다. 유나는 명함을 다시 봤다. 최락염, 락염 컨설팅. 유나는 카드 명세서를 떠올렸다. 월 80만 원. 재무코치. 유나는 명함을 찢으려다 멈췄다. 찢으면 사라질까봐. 아니, 찢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이었다. 유나는 명함과 보증서를 들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다. 최락염. 유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저녁 7시 도연이 집에 들어왔다. 유나는 테이블에 앉아 명함과 보증서를 앞에 놓고 기다렸다. 도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일찍 왔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거실로 들어서며 테이블을 봤다. 그리고 멈췄다. 명함과 보증서가 놓여 있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거 뭐야? 도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코트 뒤졌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래하다가 나왔어. 도연은 명함을 집어들고 말했다. 이거 그냥 상담사 명함이야. 회사에서 소개받았어. 유나는 시계 보증서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럼 시계는? 도연은 보증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회사 상 받아서 샀어. 내 돈으로. 유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다시 물었다. 명함 뒷면에 오빠라고 쓰여 있던데. 도연은 명함을 뒤집어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거야. 나이가 어려서 그래. 유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시계를 선물한 거야? 도연은 명함을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다. 또 시작이네. 내 숨구멍 좀 막지 마. 유나는 그 말에서 깨달았다. 이 사람은 죄책감이 아니라 분노로 들키는 사람이라는 걸.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유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명함과 보증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유나는 명함을 집어들고 뒷면을 다시 봤다. 도연 오빠, 오늘은 내가 웃게 해줄게요. 유나는 명함을 접어 지갑에 넣었다. 찢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을 거였다. 유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20분, 유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유나는 커피잔을 들고 도연 옆에 앉았다. 도연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얘기 좀 하자.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뭘 또 얘기해. 유나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사람 최락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 도연은 유나를 쳐다봤다. 그냥 재무 상담사라니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재무 상담사가 왜 당신한테 시계를 선물해? 왜 오빠라고 불러?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선물 아니라니까. 내가 산 거야. 명함은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거고. 유나는 도연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럼 왜 숨겼어? 왜 내가 물어보니까 화를 내? 도연은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소리쳤다. 숨긴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야. 말하면 또 이렇게 캐물으니까.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나 캐묻는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한 거야. 도연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궁금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잖아. 넌 날 믿지 않아. 유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믿고 싶은데 당신이 말을 안 해주잖아. 도연은 문을 열며 뒤돌아봤다. 말해봤자 넌 안 믿을 거야. 그냥 내 숨구멍 좀 막지 마.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다. 유나는 현관 앞에 서서 닫힌 문을 봤다. 숨구멍. 유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유나는 도연의 숨구멍을 막는 사람이었다. 유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커피는 식어 있었다. 그날부터 도연은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아침은 시간 없다며 나갔고 저녁은 약속 있다며 들어오지 않았다. 유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반찬을 만들어도 도연은 먹지 않았다. 냉장고엔 반찬이 쌓였다. 유나는 반찬을 버리지 않았다. 버리면 인정하는 것 같았다. 도연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나흘째 되던 밤 11시,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도연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서 잤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사람은 죄책감이 아니라 분노로 들키는 사람이라는 걸.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를 냈다. 유나는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유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일주일 뒤 목요일 오후 2시, 유나는 시어머니 금자를 병원에 모셨다. 금자는 82살이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나오자 금자가 유나 손을 잡았다. 유나야, 커피 한잔 하자.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금자를 근처 카페로 모셨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자 금자가 유나를 쳐다봤다.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금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늙어도 눈은 멀쩡해. 유나는 커피잔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금자가 다시 물었다. 도연이가 뭐 했어? 유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금자는 유나 손등을 덮으며 말했다. 유나야,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 없어. 내 아들이 어떤 놈인지 나도 알아. 유나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금자가 계속 말했다. 결혼하고 30년 동안 넌 한 번도 나한테 불평한 적이 없었어. 시댁 식구들 챙기고 도연이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넌 참았어. 근데 유나야,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유나는 고개를 들어 금자를 봤다. 금자의 눈빛은 단단했다.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제는 보자.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머님,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금자는 유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일단 알아야지. 도연이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야. 유나는 금자의 손을 느끼며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금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나야, 넌 강한 여자야. 그동안 참은 것도 강해서 참은 거야. 근데 이제는 강하게 맞서야 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자는 유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아들이 바보짓 하는 거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카페를 나와 금자를 집까지 모신 뒤 유나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금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유나는 핸들을 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알아야 한다. 도연이 뭘 하고 있는지, 최라겸이 누구인지. 유나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눈물은 오늘 할 일이 아니었다. 이틀 뒤 화요일 오전 10시, 유나는 동행센터 일정을 조정했다. 오후 2시까지 비워뒀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아빠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 민지가 대답했다. 아빠 핸드폰 위치 공유 켜놨어. 확인해 볼게. 10분 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문화센터 3층 강의실. 유나는 문화센터 주소를 검색했다.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다. 유나는 가방을 챙기고 센터를 나섰다. 차를 몰며 유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손이 떨렸다. 뭘 보게 될까? 유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발은 멈추지 않았다. 오후 1시 40분, 유나는 문화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자 안내판이 보였다. 3층 강의실 목록. 시니어 재무설계 특강 강사 최라겸. 유나는 숨을 멈췄다. 최라겸. 명함 속 그 이름. 유나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다. 복도 끝 강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강의실 안엔 중년 남성 6명이 앉아 있었고 앞쪽 단상에는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 긴 생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최라겸이었다. 그리고 그 옆엔 도연이 앉아 있었다. 라겸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자산 배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라겸이 도연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도연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투자 상품 검토해 보셨어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응, 봤어. 괜찮더라. 라겸이 도연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오빠 나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유나는 문틈에서 숨을 참았다. 도연이 대답했다. 그래, 너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라겸이 웃으며 도연 어깨를 툭 쳤다. 오빠는 아직 젊어요.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문제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유나는 그 웃음을 본 적이 없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도연은 집에서 한 번도 그렇게 웃지 않았다. 유나는 문을 밀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이 유나를 돌아봤다. 라겸도 돌아봤다. 도연도 돌아봤다. 유나는 도연을 보며 조용히 불렀다. 여보.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라겸은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왜 여기 왔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라겸을 봤다.
라겸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연 사장님 부인이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겸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최라겸이에요. 재무 상담사고요. 도연 사장님께 상담 드리고 있어요. 유나는 라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도연을 봤다. 도연은 유나 팔을 잡으며 강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복도에 나오자 도연이 소리쳤다. 왜 따라와? 감시야? 유나는 도연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감시 아니야. 확인하러 온 거야.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들 다 보잖아. 창피하게 왜 이래? 유나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으며 말했다.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냥 재무 상담사야?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그냥 상담사야. 친근하게 부르는 거라니까. 강의실 문이 열리며 라겸이 나왔다. 라겸은 유나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정말 상담사예요. 도연 사장님 노후 준비 도와드리는 거예요. 유나는 라겸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상담사가 왜 시계를 선물해요? 라겸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시계요? 전 선물한 적 없는데요. 유나는 가방에서 시계 보증서를 꺼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도연이 유나 손에서 보증서를 낚아채며 말했다. 그건 내가 산 거라니까. 왜 자꾸 우기는 거야? 유나는 도연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기는 게 아니야. 사실을 알고 싶은 거야. 라겸이 한 발 더 다가오며 말했다. 어머니, 진짜 오해세요. 저랑 도연 사장님은 그냥 상담 관계예요.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친해진 것뿐이에요. 유나는 라겸의 얼굴을 봤다. 눈 밑에 화장이 두껍게 발라져 있었다. 미소는 완벽했다. 그러나 유나는 알았다. 저 미소는 거짓말이라는 걸. 유나는 안다. 오해라는 말이 가장 비싼 거짓말이라는 걸. 유나는 뒤돌아 복도를 걸어 나갔다. 도연이 뒤에서 불렀다. 유나야. 유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유나는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됐다. 아직은. 그날 저녁 8시 유나는 민지를 집으로 불렀다. 민지는 노트북을 들고 왔다. 엄마, 뭐 찾았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집 서류 다 뒤져봐. 계약서, 통장, 카드 명세서 전부. 민지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이미 시작했어. 엄마, 아빠 이메일 비밀번호 알아? 유나는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 건넸다. 결혼기념일이야. 민지는 도연의 이메일에 접속했다. 받은 메일함을 열자 수백 개의 메일이 쏟아졌다. 민지는 하나씩 클릭하며 내용을 확인했다. 엄마, 이거 봐. 민지가 화면을 돌렸다. 차량 리스 계약서였다. 월 190만 원. 계약 기간은 4년. 차종은 제네시스 GV80. 유나는 화면을 보며 물었다. 아빠 차 없잖아. 민지가 대답했다. 응. 근데 이름은 아빠로 돼 있어. 민지는 계속 메일을 뒤졌다. 그리고 멈췄다. 엄마 이거. 화면엔 투자 상품 계약서가 떠 있었다. 상품명은 프리미엄 자산 배분 펀드. 금액은 5천만 원. 계약자는 강도형과 오유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다. 유나는 숨이 막혔다. 나 이거 서명한 적 없어. 민지 계약서를 확대했다.
서명란엔 오유나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다. 유나의 필체가 아니었다. 민지는 화면을 캡처하며 말했다. 엄마, 이거 위조야. 서명 유도 흔적도 있어. 유나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민지가 계속 파일을 열었다. 조합은행 담보대출 사전심사 문자. 대출 한도는 2억 원. 담보는 집이었다. 유나는 손이 떨리며 말했다. 집을 담보로?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진행은 안 됐어. 근데 사전심사까지 했다는 건 진행할 생각이었다는 거야. 유나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분류는 마음의 배신이지만 이건 우리 집을 통째로 뜯어가는 배신이야. 민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엄마,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야. 증거 싸움이야. 우리가 지금 찾은 거 전부 저장해야 돼. 유나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봤다. 민지의 눈빛은 단단했다. 엄마, 아빠가 뭘 하든 우리 집은 지켜야 해.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창밖을 봤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다. 유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증거를 모으고 사실을 밝히고 집을 지키는 일. 유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 사흘 뒤 금요일 오전 11시, 유나는 동행센터 대기실에서 어르신 상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센터 입구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최락염이었다. 락염은 눈밑이 부어 있었고 화장은 평소보다 진했다. 락염은 유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락염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말고 조용한 데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상담실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 들어오세요. 락염은 상담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유나는 문을 닫고 락염 맞은편에 앉았다. 락염은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눈가를 눌렀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유나는 팔짱을 끼고 락염을 봤다. 락염이 계속 말했다. 도연 사장님이 밤낮으로 연락해요. 저 무서워요. 유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물었다. 무섭다고요? 락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처음엔 그냥 상담이었어요. 근데 도연 사장님이 자꾸 연락하시고 선물도 보내시고 저 거절했는데도 계속. 유나는 락염의 말을 끊으며 물었다. 그럼 선물은 왜 받았어요? 락염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실적 때문에 제가 약했어요. 거절하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유나는 차분히 물었다. 실적이요? 락염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무 상담일이 고객 관리가 중요해서요. 선물 받으면 계속 상담 받으시잖아요. 유나는 가방에서 시계 보증서를 꺼냈다. 그럼 이 시계도 실적 때문에 받은 거예요? 락염은 보증서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도연 사장님이 직접 사신 거예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유나는 보증서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명함 뒷면에 도연 오빠, 오늘은 내가 웃게 해줄게요라고 쓴 건 누구예요? 락염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실적 때문이면 왜 오빠라고 불러요? 왜 웃게 해줄게요라고 써요? 락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근데 도연 사장님이 먼저 좋아하신 거예요. 저 정말 무서워서 신고할까 고민했어요. 유나는 라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신고요? 무슨 신고요? 라겸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스토킹이요. 도연 사장님이 제 일정 다 하시고 퇴근 시간 맞춰 기다리시고 저 진짜 무서웠어요. 유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그런데 왜 상담은 계속했어요? 왜 문화센터 강의까지 같이 갔어요? 라겸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봉투 안엔 향수, 스카프,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라겸이 말했다. 이거 다 도연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전 받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주셔서 유나는 봉투를 보며 물었다. 이게 얼마예요? 라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금은 200만 원이요. 유나는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다. 전 안 받아요. 라겸이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 전 정말 돌려드리려고.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라겸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라겸 씨, 한 번만 더 말해줘요. 실적 때문에 받았다고. 라겸은 휴대폰을 보며 얼어붙었다. 유나는 녹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물었다. 실적 때문이면 받은 게 맞죠? 억지로 받은 게 아니라 실적 때문에 받은 거죠? 라겸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그게 유나는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라겸 씨, 저도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 라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 진짜. 유나는 라겸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오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남편한테 받은 돈, 선물, 문자 전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녹음도 했고요. 라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유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나가세요. 다음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라겸은 봉투를 들고 상담실을 나갔다. 유나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유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웃었다.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었다. 합법과 기록이었다. 유나는 휴대폰을 들고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녹음 확보했어.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뒤 수요일 오후 2시, 유나는 조합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다. 민지가 유나 옆에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엄마, 준비됐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은행 직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담보대출 상담 신청한 강도영 건으로 왔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뒤 대출 상담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나왔다. 도연은 유나를 보고 멈췄다. 왜 여기 왔어?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 앞으로 걸어갔다. 당신 담보대출 신청했다며.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건 사업 때문이야.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유나는 상담실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야. 도연은 유나를 따라 들어왔다. 상담실 안엔 대출 담당 직원이 앉아 있었다. 직원이 유나를 보며 말했다. 부인분이시군요. 담보대출은 배우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전 동의 안 해요. 도연은 유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유나야,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사업 자금이. 유나는 도연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무슨 사업? 당신 퇴직했잖아. 도연은 직원을 쳐다보며 말했다. 잠깐만요. 부인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유나 팔을 잡고 로비로 끌고 나갔다. 로비 구석으로 간 도연이 소리쳤다. 너 진짜 사람 망신 주는 재주가 있어. 유나는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망신은 내가 준 게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입고 다닌 거야. 도연은 주먹을 쥐며 말했다. 이 대출 안 받으면 난 큰일 나. 유나는 도연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무슨 큰일? 최락염한테 준 돈 때문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차량 리스 월 190만 원, 투자 상품 5천만 원, 선물에 현금까지 다 알아. 그 돈 어디서 났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유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 투자 상품 계약서. 내 이름으로 서명 위조했지? 도연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유나는 서류를 도연 가슴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당신 지금 사기야. 내 이름 함부로 쓰고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도연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소리쳤다. 내가 뭘 어쩌라고. 라겸이가 투자하라고 해서 난 그냥 믿었어. 유나는 도연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믿었다고? 당신 그 여자 말만 믿고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어? 도연은 주저앉으며 말했다. 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라겸이가 도와준다고 했어.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유나는 도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속은 거야. 그 여자한테. 민지가 다가와 유나 옆에 섰다. 아빠, 최라겸은 사기꾼이야. VIP 관리 리스트 봤어. 아빠 말고도 다른 남자들 여럿 있더라. 도연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봤다. 무슨 소리야?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라겸의 관리 리스트. 60대 남성 15명의 이름과 일정, 결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도연은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다. 유나는 도연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다. 당신 이용당한 거야. 그 여자는 당신 돈만 필요했어. 당신 마음은 관심도 없었어.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을 나갔다. 민지가 뒤따랐다. 은행 밖 주차장에서 민지가 물었다. 엄마, 괜찮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이제 시작이야. 민지는 유나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멋있어. 유나는 민지를 안고 눈을 감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젠 울 일이 아니었다. 싸울 일이었다. 나흘 뒤 일요일 저녁 7시 유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증거 충분합니다. 서명 위조, 사기성 계약, 재산 은닉 시도 전부 입증 가능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최라겸은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공동 고소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연락했고요. 유나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다. 전 대표로 나서고 싶지 않아요. 증거만 제공할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라겸 씨한테 내용 증명 발송하고 남편분 명의 계약 전부 해지 절차 밟을게요. 유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시어머니 금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 금자가 전화를 받았다. 유나야, 어떻게 됐어? 유나는 대답했다. 어머님, 다 정리했어요. 이제 이혼 서류만 남았어요. 금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잘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줄 게 있어. 다음 날 월요일 오전 10시, 유나는 금자의 집을 찾았다. 금자는 유나를 안으로 들이며 봉투를 건넸다. 이거 받아. 유나는 봉투를 열었다. 통장이 들어 있었다. 잔액은 5천만 원. 유나는 놀라 금자를 봤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금자가 말했다. 이건 내 아들한테 주는 벌이다. 내가 살아야 한다. 유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금자는 유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나야, 넌 참 잘 참았어. 근데 이젠 참지 마. 내 인생 살아. 유나는 금자를 안으며 울었다. 처음으로 울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금자는 유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울어라. 울고 나면 강해질 거야. 그날 저녁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도연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나 서명 못해. 유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왜? 도연이 대답했다. 이혼하면 난 아무것도 없어.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3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 현관벨이 울렸다. 유나는 문을 열었다. 라겸의 남편 박현태였다. 현태는 도연을 보며 말했다. 강도연 씨, 제 아내한테 준 돈 전부 돌려받을 겁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예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현태는 냉소하며 말했다. 피해자? 당신 계속 버티면 형사로 커집니다. 부인분 연대 책임까지 가면 당신이 마지막으로 지킬 게 뭡니까? 도연은 손이 떨리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서명했다. 유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현태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현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유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유나는 심호흡을 했다. 끝났다. 2달 뒤 유나는 복지관 팀장 서현우와 함께 동행센터를 열었다. 간판엔 오유나 동행센터라는 이름이 걸렸다. 오픈날 화환들이 센터 앞에 줄지어 놓였다. 그중 초라한 화환 하나가 구석에 있었다.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강도연. 유나는 그 화환을 치우지 않았다. 용서가 아니라 정리이기 때문이었다. 오픈 행사가 끝나고 유나는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엔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유나는 마이크를 들고 첫 멘트를 녹음했다. 안녕하세요. 오유나 동행센터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람을 돕겠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유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지가 센터로 찾아왔다. 엄마, 축하해. 민지는 꽃다발을 건넸다. 유나는 꽃다발을 받아 안으며 웃었다. 민지가 말했다. 엄마, 복수는 성공했어. 근데 엄마가 더 멋진 건 복수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복수한 거야. 유나는 민지를 안으며 눈을 감았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다.
유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복수의 끝은 행복이었다. 새 연애가 아니라 주도권과 내 이름으로 완성되는 행복. 유나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웃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건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신을 지켰느냐입니다. 돈보다 사람, 체면보다 정직함, 침묵보다 기록을 선택한 그 용기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버텨낸 여러분의 하루 역시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댓글 한 줄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